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신경 써서 식사를 관리했는지, 꾸준히 운동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보충제를 섭취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75세를 넘기는 순간 몸 안에서는 5가지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통증이나 경고,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생물학 속에 미리 설치되어 있던 숨겨진 스위치가 정확히 75세가 되는 순간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수천 건의 MRI 영상과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고도 불안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나이에 이르면 동일한 순서의 변화를 겪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살아왔든, 평생 설탕을 피했든, 명상을 실천했든, 날씬함을 유지했든, 실제 나이보다 젊게 느껴졌든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린 시절부터 몸속에서 작동해온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일어납니다. 75세가 되면 그 프로그램이 마침내 눈에 드러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변화는 증상이 나타나기 3, 4년 전부터 뇌에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을 느끼는 시점에는 이미 그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 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에너지와 힘, 자립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앞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변화들은 약함이나 개인적인 쇠퇴의 신호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생물학적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이해하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이시거나 80대, 90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학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경험이 앞으로 만들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는 뇌 안에서 일어나며 수면 방식을 조용히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하면 수면 필요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뇌는 수면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합니다. 이는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연구학회 연구진은 75세 이후 깊은 수면, 즉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장기 기억을 정리하는 단계가 최대 70%까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몸을 재건해주는 수면이 매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드물어집니다. 총 수면 시간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유 중 하나는 멜라토닌입니다. 75세 이후 자연 멜라토닌 분비는 매년 약 15%씩 줄어듭니다. 잠자리에 들 때 피곤함을 느껴도 뇌가 충분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해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깨 있거나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뇌의 주시계인 시상하부 식욕차액은 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이 내부 시계는 원래 몸에 깨어 있을 때와 졸릴 때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다른 일정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생체 리듬이 2, 3시간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저녁 식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녁을 시작할 때 이미 잠이 오는 것입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에 따른 새로운 수면 패턴의 일부입니다. 평균 75세 성인은 매일 밤 15, 20회의 미세 각성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너무 짧아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면이 단절되어 아침에 덜 개운하게 느껴집니다. 목표는
50대 때의 수면 패턴으로 억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나 관절에 과거처럼 작동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새로운 수면 설계에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침실 온도를 15, 29, 9대 킹, 미tet잉, 익실, 대 기푸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수면 중 천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데 서늘한 환경은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쉽게 들어가도록 돕니다. 빛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밝은 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고정되어 낮 동안 더 맑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스크린이나 강한 조명을 피하면 남아있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빛은 내부 시계를 조종하는 핸들입니다. 타이밍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분할 수면 패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전기시대 이전에는 흔했던 방식으로 4시간 자고 1.2시간 자연스럽게 깨었다가 다시 3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입니다. 깨어난 시간을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말고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 명상이 다시 잠들기 쉽게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화하는 뇌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호르몬 및 천 조절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옛 패턴과 싸우지 않고 새 패턴을 받아들이면 수면이 더 편안하고 평화로워지며 예상보다 훨씬 회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5세 무렵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훨씬 미묘하지만 일상적인 편안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몸의 내부 천 조절 장치와 관련됩니다. 평생 이 시스템은 조용히 믿음직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75세 전후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뇌 깊숙이 있는 시상하부는 천을 감지하고 몸의 반응을 조율합니다. 이곳의 천 감지 뉴런은 약 20%가량 사라집니다. 이 뉴런들은 땀을 흘릴 때, 혈관을 수축해 천을 올릴 때, 열을 방출할 때를 결정합니다. 수가 줄면 몸은 온도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온도에서 추위를 느끼거나 예전에는 괜찮았던 따뜻한 날에 쉽게 더위를 느낍니다. 동시에 땀샘 수도 약 40% 줄고 남은 샘의 반응성도 떨어집니다. 땀은 주요 냉각 수단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열이 위험해집니다. 미국 CDC에 따르면 75세 이상에서 열사병 입원이 300% 증가합니다. 이는 기후나 지역과 무관한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피하 지방층도 약 30% 얇아집니다. 이 층은 보온 역할을 했는데 이제 추위가 더 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온화한 날씨에도 스웨터를 찾게 되고 겨울이 더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대사율도 약 20% 떨어져 몸이 내는 열이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근육과 장기가 쉬는 중에도 꾸준히 열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흐름이 느려져 추위와 더위 모두에 취약해집니다. 문제는 몸이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이 탈수 상태에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탈수는 천 조절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추울 때 떨림도 덜 나타납니다. 과거에 보호해주던 신호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환경을 활용해 생물학을 돕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집 안온도를 연중 20온 233딕세 18-874딕푼톤으로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겨울에는 약간 따뜻하고 여름에는 약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스트레스도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도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물병을 가까이 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면 내부 천 조절이 더 잘 작동합니다. 옷은 레이어드로 입어 내부 온도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세요. 혈압 변화나 약 복용으로 하루 여러 번 천이 오갈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4득치 이하이거나 24득치 이상일 때는 실외 운동을 피하세요. 약한 더위나 추위도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 안정된 온도의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침실, 여름에는 시원한 거실처럼요. 천 조절이 가장 약한 시간대에 몸을 보호해 줍니다. 이 변화를 관리하는 핵심은 인식입니다. 내부 천 조절 장치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간단한 조치로 안전하고 편안하며 활기찬 하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5세 무렵 조용히 진행되는 또 다른 변화는 소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강한 근육, 안정된 신경신호, 활성효소, 건강한 조직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 무렵 전체 시스템이 위장병 전문의들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둔화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식도 근육은 음식을 입에서 위로 옮기는 협응 능력을 약 50% 잃습니다. 젊었을 때는 삼킴이 자동이었고 근육이 완벽한 순서로 수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율이 약해져 많은 분들이 음식이 목에 머무르거나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그 감각은 실제 변화입니다. 타액 분비도 약 40% 줄어듭니다. 타액은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 전 첫 소화 효소를 전달합니다. 타액이 적으면 음식이 덜 분해된 채로 나머지 소화관에 부담을 줍니다. 위산 분비는 약 30% 감소합니다. 속쓰림을 겪은 분들에게는 반가울 수 있지만 위산은 비타민 B, C, 철, 칼슘 흡수와 음식 속 세균 살균에 필수적입니다. 산도가 낮아지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세균 과증식 위험이 커집니다. 소장에서는 영양을 흡수하는 육모가 약 25% 줄어 표면적이 감소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과거처럼 효과적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췌장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덜 만들어냅니다. 효소 분비가 거의 40% 줄어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발효되면서 블로팅과 불규칙한 배변을 유발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장에서 나타납니다. 성인 평균 대장 통과 시간은 34시간인데 75세 이후에는 100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흔해집니다. 대장 근육 수축이 약해지고 물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변이 단단해집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려면 식사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큰 세끼 대신 하루 5번, 한 번에 500칼로리 정도의 작은 식사가 소화 부담을 줄입니다. 씹는 행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타액과 위산이 줄었을 때 기계적 분해가 핵심입니다. 한 입을 최소 30번 씹으면 소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15분 전에 소화 효소 보충제를 복용해 췌장 기능을 보완합니다. 이는 블로아팅과 느린 소화를 눈에 띄게 완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식품도 필수입니다. 요거트, 캐피어,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등은 장내 세균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75세 소화 관리는 음식을 제한하거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고 더 부드럽고 일관된 습관으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소화 시스템에 지금 필요한 것을 주면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상태로 오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75세 전후 시작되는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변화 중 하나는 균형 감각입니다. 이 변화가 우려되는 이유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 보통 3, 4년 전에 이미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함을 처음 느낄 때쯤에는 생물학적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입니다. 균형은 뇌의 전정계, 근육과 관절의 고유 수용 감각, 시각, 이렇게 세 시스템이 협력합니다. 75세에 이르면 세 시스템이 동시에 약화되며 과학자들은 이를 안정성에 대한 삼중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전정계는 감각세포를 약 40% 잃습니다. 이 세포들은 움직임과 머리 위치를 감지합니다. 약해지면 뇌에 보내는 신호가 느리고 불안전해집니다. 현기증은 없어도 몸의 공간 위치 정보가 부정확해집니다. 근육, 힘줄, 관절에 있는 고유 수용체도 약 50% 감소합니다. 발 위치나 다리 움직임을 눈 없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센서입니다. 약해지면 계단을 오를 때 발을 잘못 놓거나 울퉁불퉁한 곳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시각도 변합니다. 대비감도가 약 60%, 입체시가 약 40% 떨어집니다. 물체와 배경 구분, 가장자리나 작은 장애물 인식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조명이 약할 때 더 그렇습니다. 독서나 TV 시청은 가능해도 균형에 필요한 시각 처리는 더 빨리 약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뇌 균형 통합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새 시스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최대 70% 느려집니다. 문제가 감지돼도 뇌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50대에는 쉽게 넘겼던 작은 비틀거림이 75세에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균형 교란의 첫 번째 방어인데 발목 주변 근육 강도가 약 40% 떨어집니다. 빠른 보정이 안 되면 엉덩이나 큰 보행으로 보상하게 되고 이는 더 불안정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노년 낙상의 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행히 균형은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태극권은 느린 동작과 무게 이동, 몸 인식을 가르쳐 낙상 위험을 최대 45%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발 서기 하면서 머리를 돌리는 등 고유 수용 감각 운동도 뇌 협응을 강화합니다. 이중 과제 훈련도 효과적입니다. 균형 운동과 동시에 거꾸로 색이나 동물 이름 말하기 같은 정신 작업을 병행합니다. 실제 생활처럼 걷다가 대화할 때 뇌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연습입니다.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복도, 화장실 계단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면 대비감도 저하를 보완합니다. 밑창 단단하고 마찰 좋으며 굽 2.5cm 이하 신발은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나이에는 신발이 패션이 아니라 이동성과 자립성을 지키는 의료 장비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면 균형을 두려움 대신 전략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75세에 몸이 다르게 움직여도 적절한 지지와 훈련으로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75세에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육 조직입니다. 단순한 노화 약화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근감소증 가속기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생물학적 전환입니다. 잘 먹고 활동적이며 건강한 생활을 해도 근육 손실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평균적으로 75세 이후 매년 3-5% 근육이 줄고 80세가 되면 남은 근육의 최대 25%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 오르고 장바구니 들고 자신 있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또한 혈당 안정, 관절 보호, 면역 지원 등 거의 모든 일상 기능에 관여합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위성 세포 감소입니다. 근육 줄기세포로 손상 후 복구를 담당하는데 75세 이후 약 70% 줄어듭니다. 일상 활동으로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완전 복구가 어렵고 작은 손상이 누적됩니다. 빠른 움직임을 담당하는 E형 근섬유가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넘어질 때 몸을 잡아주거나 낮은 의자에서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섬유입니다. 이들이 줄면 일상 동작이 힘들어지고 항아리 따가에 돌리기나 연석 오르기에도 집중이 필요해집니다. 운동 단위 손실도 큽니다. 신경과 근육 연결로 하나의 운동 단위가 수십 개의 섬유를 제어합니다. 이 단위가 죽으면 연결된 섬유가 기능을 잃고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의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호르몬 변화도 상황을 어렵게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약 80%, 근육 형성에 중요한 IGF-1도 급격히 줄어 근육세포가 성장 신호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6과 TNF가 일부 경우 300%까지 증가해 조직 분해가 건설보다 빠른 카타볼릭 상태를 만듭니다. 근섬유 안 미토콘드리아는 수량 약 50%, 효율 약 30% 감소합니다. 가벼운 활동 후 찾아오는 극심 피로는 상상이 아닙니다. 에너지 생산 기관이 실제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단백질 합성도 75세 이후 약 60% 느려집니다. 60대와 같은 식사를 해도 단백질 활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양 전략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근육 합성을 위해 체중 kg당 하루 1.5g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보다 하루에 골고루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끼에 고품질 단백질 25-30과 근육 합성 트리거인 류신, 최소 3액을 포함하세요.
류신이 부족하면 복구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 운동이 코르티솔이 높고 근육 합성 저항이 낮아 더 효과적입니다. 훈련 후 회복 시간도 길어집니다. 젊은이는 48시간인데 75세 이상은 완전 회복에 약 72시간 필요합니다. 운동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충분한 회복 간격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75세 이후 근육 유지는 의도적인 식사와 운동입니다. 무거운 웨이트나 대량 식사가 아니라 몸이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신호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생물학을 이해하면 독립성과 활력, 회복력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변화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75세 이후 우리 모두 이 생물학적 전환을 겪습니다. 이는 질병이 아니며 잘못 살아온 증거도 아닙니다. 인간 생물학의 자연스러운 설계일 뿐입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두려움 대신 명확히, 불확실성 대신 자신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생물학과 협력하게 해줍니다. 느끼는 변화가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습관으로 힘과 균형, 소화, 수면, 자립성을 생각보다 훨씬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노화는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배우고 의도적으로 지지하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이 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변화 중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앞으로의 영상을 만들고 경험이 커뮤니티의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됩니다. 오늘 같이 오간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힘과 건강, 평안한 한 주를 기원합니다.